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자본주의에서 내 몸을 갈아넣는 성실함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내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는 대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 바로 QQQ, QLD, TQQQ를 통해 어떻게 우리 삶에 진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참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아이들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려고 몸이 부서져라 요리를 했습니다. 잠을 3시간씩 자며 장사를 하고 투잡을 뛰었습니다. 빚은 절대 지면 안 되는 악이라고 생각했고 커피 한 잔 값도 아끼며 악착같이 저축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내 몸을 불태우며 치열하게 사는 제 자신이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롬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부자들에게 헐값에 갖다 바치며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루는 24시간뿐입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밥이라는 직원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연봉 1억 6천을 받으며 회사에서 가장 일 잘한다고 인정받던 그는 사실 자기 일을 외주로 다 넘기고 본인은 웹서핑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덕적으로 비난했겠지만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 안에서 그는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완벽한 외주 직원은 바로 AI입니다. 저는 매일 AI를 씁니다. AI를 비서로 부리는 사람과 직접 머리를 쥐어짜며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과 반찬을 직접 다 하느라 지쳐 쓰러지고 아이들이 투정을 부려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반찬 가게에서 맛있는 국과 반찬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레버리지입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위임하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타인의 시간과 기술을 레버리지하듯 자본주의의 심장인 돈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QLD와 TQQQ입니다.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QQQ는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100곳에 나의 자본을 취직시키는 행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만들어내는 막대한 수익을 내가 공유받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들이 내 자본을 지렛대 삼아 세상을 혁신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이것이 자본의 레버리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여기서 QLD와 TQQQ의 위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QLD는 QQQ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성과급을 주어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3배짜리 상품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한 도박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위험하다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돈은 그저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끼고 모으기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이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저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나에게 투자해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변동성을 감내하고 나의 자본에 레버리지를 거는 행위는 맹목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의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믿고
자본주의의 룰을 정확히 이해한 자들의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나의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시장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QLD와 TQQQ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마법입니다. 물론 QLD나 TQQQ를 들고 투자 여정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내 계좌는 2배, 3배로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책에서 말하듯 우리가 정말 관리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쓸데없는 논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너무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주가창을 바라보며 공포와 탐욕에 휩싸여 감정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 소모를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경제와 시장의 단기적인 폭락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스템에 맡겨버리십시오. 시장의 노이즈에 귀를 닫고 나의 본업, 나의 가족,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멘탈을 가지셔야 합니다. TQQQ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당연한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레버리지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책만 읽고 글을 쓰는 은둔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저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타인의 훌륭한 점을 끌어와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다 지쳐 쓰러진 적은 없으신가요? 요리도 완벽하게, 청소도 완벽하게, 직장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돈은 10원 한 장 쓰지 않고 모으려는 삶은 얼핏 성실해 보이지만 가장 미련한 삶입니다. 그렇게 내 몸과 시간을 다 갈아넣는 사람은 자본가들에게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레버리지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가사 도우미를 쓰고 반찬을 사 먹고 잡물을 AI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확보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벌어들인 그 귀한 자본을 은행 통장에 썩히지 마십시오.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며 레버리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본을 QQQ, QLD, TQQQ라는 위대한 지렛대 위로 과감하게 옮기십시오. 내가 쿨쿨 자는 밤에도 구글의 천재 개발자들이 나의 부를 위해 코딩을 하게 만드십시오. 애플의 마케터들이 나의 계좌를 불리기 위해 아이폰을 팔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이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아하게 생존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본과 타인의 능력을 레버리지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삶의 태도가 바뀌고 투자하는 곳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